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입시제도 왜 폐지해야 하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능,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리를 할 때 뭔가 뿌듯함 그리고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미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홍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원래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한 존재가 아주 그 우주 속에 똑같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라는 거죠. 그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어떠한 꽃을 피우고 어떠한 열매를 맺힐지 어떠한 나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전개하는 그게 교육이 아니라 학습의 주권은 바로 그 각각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학습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 이 아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호기심을 갖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때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는가 이런 거를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습의 주권이 각각 학습자 개인에게 있는데 불구하고 이 학습의 주권을 국가가 그냥 입시 제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태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하는 그러한 비극을 만들어 낸 거죠. 유치원 때는 조기교육이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조기 학습을 시키고 있고 그 아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모나 이 국가가 이 사회가 만들어낸 입시 경쟁에 학생들을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불행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그나마 유치원이 없었던 시절에 이렇게 유아기를 보냈기 때문에 유아기가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 있고 그 행복한 그 감수성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걸 떠올리면은 제 어떤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깍두기 노트에다가 계속 숙제를 내주고 그거를 다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나머지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나머지 공부. 그래서 남겨 가지고 놀고 싶은 아이들을 이 남겨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열반을 나눠 놓고 우수한 반과 열등한 반을 나눠놔서 이 열등한 반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열등감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어떤 학생들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학생들은 상담을 잘하고 어떤 학생들은 친구들과 잘 놀고 어떤 학생들은 운동을 잘하고 이렇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회나 국가나 기득권이 만들어낸 그러한 평가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을 공부 잘하는 우월한 학생, 열등한 학생으로 나눠놔서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고유성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지금의 입시 제도가 만들어낸 폐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는 대학을 완전히, 이거는 학벌 계급화 시켜가지고 학벌 신분주의로 가기 위한 학벌 계급화를 다 시켜놓은 거죠. 이러한 학벌 계급화 속에서 어떤 아이들은 1류, 어떤 아이들은 2류, 어떤 아이들은 3류, 어떤 아이들은 지방대,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인간이 그냥 먹이사슬 또는 인간의 그 급을 이 학벌 계급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모습입니까? 교육의 근본은 그 한 사람의 개개인의 고유한 개성과 고유한 재능을 꽃피우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그게 교육인데, 우리는 마치 기득권이나 사회나 또는 국가가 요구하는 그러한 자원을, 인간이라는 자원을 만들어내는데 마치 학교가 인적 자원 공장처럼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노벨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육 구조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입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주고, 그리고 이 모든 대학을 학점은행 네트워크제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서도 뭐 인터넷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부산대학교나 제주대학교나 여기저기 다 들은 모든 그 강의를 한마디로 학점 은행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벌주의나 이 학벌 계급주의가 아닌 우리가 학습자 주권을 위하여 또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이게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 1년을 근무했다 그러면은 그 또한 30학점으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봉사활동을 15시간을 했다, 이 또한 1학점으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하나의 공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공부라는 것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의 활동이 다 공부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게 공부가 아니라 많은 사회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거기서 습득하는 것도 공부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입시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학습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교육부 장관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평생 학습, 이것이 우리 교육의 주체가 돼야 된다. 평생교육. 그래서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아주 그 태아기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 공부가 이어지는 그런 평생교육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유튜브가 사실은 평생 대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외국어도 공부하고 인생, 철학, 뭐 모든 분야에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평생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평생 학습,
진흥원에서 검증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강의를 들은 사람들도 그것도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이고 야만적인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 이념,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한 개인의 고유성, 개성이나 재능을 꽃피워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학습자, 그 학습자가 학습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교사나 부모 그리고 국가 사회는 그 고유하고 소중한 한 사람이 그 존엄한 존재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하고, 그 존엄한 존재가 자신의 개성과 고유성, 재능을 꽃피워 가지고 세계적인 인재가 되는, 그래서 세계적 노벨상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향이다. 반드시 이 입시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시 시장, 학원 시장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교육에 종사를 해서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이 돼야 되고, 부모들도 사교육 시장에서 해방되고, 학생들도 행복한 태아기, 행복한 영아기, 행복한 유아기, 행복한 아동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국민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